네, 안녕하세요. 카가이 유호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상반기 판매량입니다. 7월이 되면서 1월부터 6월까지의 판매량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국산차 판매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상반기 국산차 총 판매량은 75만 3,104대인데요. 작년 상반기보다 약 6%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근데 이 판매량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현대기아의 독점이 좀 심각한 수준인데요. 현대기아의 판매량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올 상반기 동안 38만 6,095대를 판매했습니다. 이 수치는 제네시스 브랜드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이 현대차가 판매한 수치는 올 상반기 국산차 판매량 중에 절반이 넘는 수치인데요. 38만 4,613대를 판매한 작년 상반기보다 조금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판매 차량을 살펴보면 그랜저가 5만 2,830대를 판매했는데요.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한 지 거의 2년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인기는 매우 뜨겁습니다. 기아의 K8이 새로 나왔는데도 그랜저는 흡족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네요. 기존의 명성을 이어오던 그랜저 말고도 신차 효과도 아주 뚜렷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출시한 투싼이나 GV70, 아이오닉5, 스타리아 같은 차량들은 시장에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중에 준진형 SUV 투싼은 엄청난 대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 기간이 무려 6개월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구매를 해도 올해 안에 차량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이오닉5 역시 출고를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승합차 스타리아는 출시 이후 월 평균 3,500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2위는 당연히 기아인데요. 이제 기아 자동차가 아니고 기아죠. 기아는 올 상반기 동안 27만 8,384대를 판매했습니다. 기아 역시 작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요. 작년 상반기에는 27만 8,287대를 판매했습니다. 한 100대 정도 늘은 기록이네요. 기아들 역시 신차의 효과가 상당합니다. 특히 저는 이 K5에 눈을 여겨보고 있는데요. 8세대 소나타가 나온 이후로 디자인에 조금 안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 K5의 인기가 상당합니다. K8 역시 그랜저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지만 한 달에 5,000대씩 정도를 꾸준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니발의 기세가 매우 대단한데요. 카니발이 월 판매량 1만 대를 돌파할 기세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지난 3월에는 9,520대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자동차 월 판매량을 보면 부동의 1위죠. 그랜저는 꿈쩍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 그랜저를 이긴 차량이 바로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외에도 소렌토, K5, 셀토스는 동급의 현대차, 산타페, 소나타, 코나보다 훨씬 더 판매량이 많습니다. 하반기에는 스포티지, EV6 등 기아에서 출시할 예정인데요. 이 스포티지가 출시하면 이 긴 투싼의 출고 기간도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전기차가 최근 인기인데 EV6가 나오면서 기아차의 판매량이 늘어날 전망인데요. 그럼 이 현대와의 격차가 또 얼마나 좁혀질지 이것도 관심사네요. 3위인데요. 3위부터는 조금 암울합니다. 흔히 말하는 르쌍쉐 동맹이 이 3, 4, 5위를 차지했는데요. 어떤 브랜드가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많이 팔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쉐보레입니다. 쉐보레는 올 상반기 동안 33,160대를 판매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4만 대를 넘게 판매했었는데 작년에 비해 약 20% 감소한 수치입니다. 판매량이 좀 많이 주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유일한 위안거리는 르쌍쉐 동맹 중에서 감소 폭이 가장 적다는 유일한 위안거리네요. 지금 쉐보레의 판매 라인업을 보면은 스파크, 말리부, 트렉스, 트레일블레이저, 트래버스, 콜로라도, 카마로 요 정도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모든 차량이 전년 대비 판매량이 줄었지만 그래도 이 소형 SUV 트레일블레이저만이 유일하게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상반기 동안 1만 대 판매를 넘어섰는데요. 아주 인기가 상당합니다. 또한 조금 단순하고 심플했던 쉐보레 디자인에서 조금 이런 강렬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그 점이 이런 인기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반도체 수급이 문제인데요. 그래도 쉐보레는 그동안 반도체 수급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인기가 좋은 트레일블레이저가 출고되기 기간이 2개월이 채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 반도체 영향을 아주 직격탄에 맞았습니다.
반도체 영향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막아보기 위해서 옵션 구성을 변경하기도 했는데요. 후측방 감지기라고 하죠. 운전할 때 옆에 차가 있으면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장치인데, 이 장치가 포함된 패키지를 변경했습니다. 슬림 패키지라고 해서 이 후방 감지기를 완전히 삭제했는데요. 기존에 이 옵션을 선택했던 계약자들에게도 옵션 변경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새로 계약을 진행하는 소비자들이 이 옵션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아예 계약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반기 쉐보레는 신차들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볼트 EV 부분 변경 모델, 그리고 볼트 EUV, 그리고 이코녹스의 부분 변경, 트래버스 부분 변경 모델이 있는데요. 이 모델들이 전부 다 국내에 데뷔할 가능성은 조금 적어 보이지만 이 모델들이 차차 국내에 데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위는 르노 삼성 자동차입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는 올 상반기 동안 28,840대를 판매했습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가 더욱 뼈아픈 이유는 작년 대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브랜드입니다. 이 SM6와 XM3의 부진이 심각해 보입니다. 특히 SM6는 르노 삼성 판매량을 담당해야 될 차량 중 하나인데요. 더군다나 부분 변경을 거친 지 지금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 달에 200대, 300대, 인기인 수입차보다 훨씬 적은 수치예요. 그래도 이번 7월부터는 부진을 탈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프로모션을 꺼내 들었는데요. 무료로 트림을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L2를 선택하겠다 그러면 R2를 주는 거죠. 르노 삼성이 밝히기로는 최대 300만원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작년 부분 변경 직전에도 이 최악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을 때 이와 같은 행사로 판매량을 조금 끌어올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어느 정도 판매량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XM3 역시 부진이 심각한데요. 근데 XM3는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았던 차량이기도 하죠. 월 판매량 5,000대 이상을 기록하기도 하고요. 동급에서 정말 최고의 왕자였던 셀토스의 월 판매량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뜨거웠던 열기는 정말 급격하게 식어버렸는데요. 이 연료 펌프에 문제가 생기면서 시동 꺼짐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월 2,000대 수준으로 떨어지고 올 상반기에는 월 1,000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5월에는 공장 파업과 연식 변경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으면서 1,000대도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1.3L 가솔린 터보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서 최근에는 1.6L 자연흡기 엔진의 판매량이 더 높은 수준입니다. 외장의 디테일을 다듬고 변속기 로직을 변경한 연식 변경 모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이 XM3가 판매량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하이브리드나 LPG 파워트레인 같은 신형 파워트레인 모델들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LPG는 기존의 르노 삼성에서 QM6로 이미 성공을 맛봤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최근 소비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파워트레인 중 하나인데요. 이 유럽 수출형인 뉴 아르카나에는 1.6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바로 쌍용차입니다. 쌍용차 역시 부진의 폭이 상당한데요. 작년에 4만 대를 넘게 판매했지만 올해는 26,625대를 판매했습니다. 이 5브랜드 중에 가장 낮은 판매량이네요. 이렇게 라인업을 살펴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작년에 렉스턴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했고, 그리고 올해는 렉스턴 스포츠 모델의 부분 변경을 진행을 했죠. 이 코란도나 티볼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상품성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라인업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법정 관리 상태에 있습니다. 쌍용이 법정 관리 상태에 들어선 거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아실 텐데요. 이 법정 관리 상태에 들어선 브랜드의 차량을 구매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죠.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렉스턴 스포츠는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신 모델 출시보다는 새 주인 찾기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에는 코란도 전기차 모델이 유럽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코란도 전기차는 내년에 국내에서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 코란도 전기차는 쌍용의 앞으로 향방을 가를 중요한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작년보다 현대기아의 독점이 더욱더 심각해졌는데요. 현대기아의 잘못은 아닙니다. 현대기아차 상품성들 보면은 진짜 훌륭해요. 뭐 ADAS 기능이나 엔터테인먼트 기능이나 소비자들이 이 현대기아를
선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더욱 심화된다면 소비자의 선택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또 그렇다고 소비자들에게 르스당시에 사세요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엔 이 르스당시의 동맹의 분발이 아주 절실해 보입니다. 이 르노, 쌍용, 쉐보레가 조금 더 상품성을 끌어올려서 시장에서 경쟁을 유도해야만 소비자들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조금 슬픈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밝은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카가이의 유호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